연예계 종사자가 정우성 씨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연예계 종사자가요? 네, 맞습니다. 정우성 씨도 꽤 되지 않았어요? 연예계 생활한 지? 근데 그쵸. 연예계 종사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그 영화제에서 만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실제로 촬영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제가 요 얘기를 정우성 씨한테 들었었는데 드라마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때 작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모펀드에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재벌들 이런 사람들하고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우성 씨한테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작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작가인데요. 드라마 결혼합시다, 그리고 맹간의 전성시대, 천생연분 등 이름 들으면 나 이 작품 봤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로 결말이 엔딩이 통쾌한 드라마를 써서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박모 작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드라마 작가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출판사 대표이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지 3년 만에 업계 1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6억 2,600만 원. 근데 제가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문외한이거든요. 네. 펀드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는데 사모펀드는 뭔지 한번 정리 좀 그 이제 부탁드릴게요. 공모주가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정말 투자 신탁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정상적인 펀드가 있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우리 아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에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실제로 있고 만약에 이 작가가 운용한 사모펀드가 실제로 있었고 정우성 씨가 여기에 46억을 준 거였다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애초에 사모펀드에 실체가 없는 가운데 완전 사기네.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피해 금액이 무려 46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가지는 않았을 거고 나눠서 줬나요? 어떻게? 근데 그 20차례에 걸쳐서 나눠주긴 했는데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 한 2008년 11월에서 2009년 7월까지 요때 20차례에 걸쳐서 무려 46억 원을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우성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정우성 씨는 그냥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게 배우라서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신은 이 박 작가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46억 원을 사기당했는데 이걸 그냥 조용히 덮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야, 이게 정우성 씨 원래 그렇게 부자였어요? 한간에서는 정우성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살아서 그 정도 돈은 사기를 당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나? 46억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흔히 말해서 뭐 부티가 나는 외모다라고 기자들이 뭐 가끔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외모와는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가요, 재개발이 많았던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철거될 건물이라서 그 건물이 이 벽에 금이 쫙 가 있어도 그대로 방치해놔서 겨울에는 호 이렇게 불면 입김이 그대로 나오는 게 보일 정도의 집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허름한 이 자기 집을 가려주는 게 바로 이 옆집이었는데 이 옆집이 하루는 재개발하는 동네였다고 했잖아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무너뜨리고 철거되면서. 나니까 이 뭔가 다 발가벗겨지는 기분, 내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기분, 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 지붕이 그냥 들려서 하늘을 보면서 깨기도 하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가난해서 그냥 여기 어디 철거촌 중에 어디겠구나 이렇게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결코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 작가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정우성 씨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벗겨진 기분이었고,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면 나는 사람을 볼 때 선입견 없이 본다. 그냥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하려는 느낌, 마음 이런 걸 보려고 표정, 뭐 눈빛 이런 걸 읽기 때문에 그러다 엄한 사람한테 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빌려줬고 못 받은 돈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돈 얘기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아, 이제라도 그러신다니 다행이네요.